여기가 지금 북가자동이잖아요. 네네. 여기 지역에 지금 대충 거래가 되고 있는 업장은 몇 개 정도 되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거 한 정도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판매왕 쇼스타 하운스입니다. 오늘 업장은 배달 대행 업체를 찾아왔어요. 오늘 바로고 백경허브 대행업체에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배달 대행하고 있는 김백경이라고 합니다. 이 배달 대행은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뭐 요 정도만 좀 쿠팡이츠 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배달 대행 업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배달 대행은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아니면은 이제 매장에 들어오는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달을 대신 해주는 거고, 네. 이제 쿠팡이츠라던가 배달의 민족, 배민원 이런 거 말고 외에 모든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예를 들어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보통은 요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잘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쵸.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하면 여기를 이제 오는 거죠. 그쵸. 저희랑 연결이 돼서 아.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가지고 네. 이제 혹은 예를 들면 제가 BBQ에 직접 전화를 해도 거기서 오는 이렇게 오는 거죠. 네네. 그런 대행 업체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잠깐 이게 약간 수익 배분이 조금 궁금한데, 분명히 전화해서 받는 콜이랑 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배민 어플, 배달 어플 여기를 거치는 콜이랑 분명히 콜 단가가 다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사장님들이 손님들한테 배달비가 얼마다 말을 하고, 네.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도 배달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죠. 네. 뭐 한 집 배달이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집 배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또 배달의 민족 측에서 직접 기사를 쓰는 카테고리가 있고, 배민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일반 배달의 민족은 저희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창업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창업을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원래 이런 비슷한 류의 일을 하는 소속 기사였는데, 원래는 라이더 네네. 직업 갖고 계셨고. 예. 하다가 이제 뭐 영업도 배우고 관리도 배우고 하다가 네. 이제 조금 기회가 돼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제 사무실이 또 있으실 거고, 네. 뭐 컴퓨터도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오토바이를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예, 소속 뭐 라이더들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으로 또 세팅을 하셨는지. 일단 뭐 근무를 오래 해서 예.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자기 오토바이예요? 네. 아니면 리스를 내려서 예. 저희가 리스비를 내고 기사들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럼 오토바이는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기사들 제 것만 있고, 아, 이제 기사들이 타는 것들은 이제 리스사를 통해서. 약간 복잡하네요. 그러면 초기 자본이 보통 창업할 때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사무실 비용하고 이제 네. 기타 세팅하는 가격 뭐 한 3-4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 오토바이를 다 세팅할 필요는 없는 그쵸. 거네요. 생각보다는 3-4천만 원. 이 3-4천만 원 안에는 이제 이 사무실의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까지 다 그쵸. 세팅이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밌네. 그러면 이 배달 라이더 분들하고의 이런 그럼 쉐어는 네. 지금 비용 쉐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쉐어는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지. 저희가 기본 단가가 현재 4,000원인데 4,000원. 예. 4,000원을 하면 500원을 제가 가져가고, 네. 3,500원을 기사가 가져가고요. 그러면은 저는 500원에서 이제 본사의 프로그램비를 좀 내고, 예. 나머지를 제가 뭐 세금 처리도 하고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제 수익으로 쓰고. 대표님 얼마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기사가 많아야지 네.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기사님은 4,000원이나 치면 3,500원을 기사님이 그냥 네. 온전히 저희끼리 표현 먹는다고 네네, 하죠. 네. 먹고, 그리고 500원은 대표님이 이제 먹는 건데 그 500원을 가지고 이 본사에 내야 되는 돈도 네. 있고 뭐 세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럼 기사분들이 많아야 되네요.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업장 유지 비용은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이것저것 하면 600~7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네. 그러면 그 기사님들 이제 각자 오토바이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오토바이에 관련 보험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 보험도 내가 되는 거. 네네. 야, 그럼 기사님들도 사실은 그 정말 많이 뛰어야지. 그쵸? 예. 예. 왜냐면 한간에 소문 중에 하나가 라이더 하시는 분들 진짜 월 1,000만 원씩 다 가져간다. 뭐 코로나 시대였긴 하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할 때 3,500원 나누기, 그러니까 1,000만 원 나누기 3,500원 하면은 그분들이 몇 개를 뛰었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다 기본 요금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또 멀리 가면 멀리 간 만큼 많이 주고. 아, 플러스 상이 있어요. 그쵸. 예, 거리를 초과하게 네. 되면. 그리고 무게가 뭐 많으면 또 돈을 더 주고. 이런 뭐, 것들이. 뭐, 비 오는 날, 뭐, 눈 오는 날, 있죠. 뭐, 이런 것도 네. 수당이 네. 또 추가로 붙는 경우가 네네. 있고, 아, 그러면, 재밌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라이더 분들, 여기 소속돼 있는 라이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 라이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왜냐면 제가 아까 1,000만 원 얘기했잖아요. 한 달 수익 제일 많이 번 뭐, 라이더 분 혹시 뭐, 저희도 뭐 1,000만 원 육박하게 한 9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 기사들이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네. 네. 이제 뭐 대부분 5, 600만 원 선이라고. 아, 대부분 5, 600만 원 선, 이제 네. 본인. 왜냐면 사실 프리랜서니까, 그쵸. 사실은 52시간, 이 노동 시간 제약도 없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쵸, 벌어 그쵸. 가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이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네요. 그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물리적인 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겠네요. 뭐, 가는 시간 있고, 뭐, 그쵸, 그쵸. 이 음식 나오는 시간 있고, 뭐 내가 한 시간에 뭐 10개 뛰고 싶다고 해서 10개 뛸 수 있는 건 그런 거는 그쵸, 그쵸. 안 되는 거네요. 네네네. 보통 이제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가져가신다. 근데 이분들도 어쨌든 최대치다, 거의. 그죠? 그쵸. 거의 최대치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아, 네. 영업을 뛰셔가지고, 그럼 보통 이 지역에, 여기가 지금 북가자동이잖아요. 네네. 여기 지역에 지금 대충 거래가 되고 있는 업장은 몇 개 정도 되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거 한 120개 정도 있는데. 120개요? 그럼 120개에서 한 달에 대표님께 이 꼬박꼬박 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나요? 근데 회비들이 있는데. 회비가, 예, 회비. 이제 뭐 많이 내는데 적게 내는데 이제 이렇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와 적게 내는 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뭐 배달수가 많다거나. 예. 아니면은 배달하기 좀 까다로운 품목이라거나. 아니면 배달을 멀리 간다거나.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면 회비를 더 많이 내는 거고. 그거는 이제 협의하에 결정이 되는 그쵸. 거죠. 네. 협의하에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회비가 월마다 있고, 그리고 플러스 배달비를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장 업장이면 예를 들어서 그 회비가 10만 원을 치면 그냥 1,200만 원 들어오시는 거네요. 그쵸? 네. 거기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쵸. 근데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비를 받지 않죠. 그렇게 또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하고, 또 혹시 또 저한테 약간 예를 들어서 이 업장 관련 업장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팁을 주신다든지 뭐 조언을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게 좀 사람들이 금방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입 장벽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냥 오토바이 몇 대 갖고 있고 네네네. 뭔가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스마트폰은 다 되니까 그런 생각은 사실 저도 하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함부로 나서지 마라 라든지 뭐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고 경쟁이 심해져서 사실 기사 몇 명, 업장 몇 개 이렇게 해서는 혼자 하는 것만큼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혼자 내가 라이더 네, 뛰는 것보다. 네. 그래서 사실 쉽지 않고 네. 운영하는데도 문제도 많고 네. 그리고 사고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네. 조금 깊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고가 날 거야. 라이더분들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가볍게 사고가 나면 정말 다행인데, 네. 되게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있죠. 그죠? 약간 정말 진짜 저희끼리 보면서 막 위험하게 타시는 분, 야, 저 친구 목숨 걸고 탄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뭔가 약간 수습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저희가 가서 상황도 보고 네. 뭐 이제 병원도 저희가 좀 아는 병원이 조인해 있어서 주시고, 네. 하고 그냥 뭐 보험사랑 관계 문제가 생기면 뭐 변호사도 붙여주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가능성 항상 열어두시는 거죠. 그쵸. 네, 주시는 거고. 근데 이런 보험료 지급은 라이더 본인이 든 보험료 그쵸.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냐에 따라서
같은 사고여도 보상받는 게 되게 많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통사고는 우리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아, 근데 내가 잘못해서, 라이더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보상을 못 받죠. 오토바이는 자차 자손 그런 게 없으니까 아, 그렇게 되면 100%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되게 큰일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큰 사고를 뭔가 이 손실이라고 하죠? 10대 0으로 라이더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경제적으로나. 뭐. 상대방한테는 이제 보험사가 해결을 해주지만 네. 기사가 다친 거는 이제 기사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금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겠어요. 운영하시면서. 예. 항상 이제 오늘 운전 좀 조심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인사말 안전운전하는 게 인사말이니까 좀. 인사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속 업장에 예. 라이더분을 모셨어요.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루에 예. 배달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 오는 날 혹은 이제 추운 날, 눈 오는 날은 이제 배달이 많잖아요. 아, 눈 오는 날도 배달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더 많아지죠. 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포장하시던 손님들도 다 배달로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특이한 날이나 혹은 뭐 성탄절, 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개 정도는 해요. 하루에 100개? 예. 그 아까 제가 인터뷰 상황에서 여쭤본 게 4,000원이면 이제 그러면 하루에 한 35만 원 정도는 벌어요. 와, 조금 벌 때는, 조금 나갈 때는. 이제 조금 할 때는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이제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로 잡고 이제 개수는 한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시간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어쨌든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 사무실에 소속은 돼 있지만 저희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근처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기사님 한 달에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요? 보험료는 저 같은 경우는 자차인데 네. 이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해당되는 보험은 유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네. 1년에 보통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에요. 250에서 3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대충 계산했을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가 좀 싼 건 아니네요. 비싸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혹시나 사고를 냈을 때 이런 책임 한도나 제가 저 혼자 100% 사고를 잘못했을 때는 그죠. 근데 저는 보상 못 받아도 상대방한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킥 서비스에 포함되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따로 배달대행 보험이라는 걸 이제 없고 저희는 이제 킥 하시는 분들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는 이제 보험회사마다 법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회사마다의 이런 약간 테두리가 좀 확장이 돼야겠네요. 왜냐면 라이더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럼 혹시 뭐 라이더로 하면서 약간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동네 저기가 여기서 살고 자라진 않았지만 처음에 일을 할 때 이제 네이버 같은 지도를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길을? 네, 그래야 제가 최단 거리로 빨리 다니고 이제 신호도 솔직히 제낄 때도 있지만 그죠. 이제 최대한 신호를 거치지 않는 골목길로 다닌다. 같은 길이어도 뭐 기역자로 가냐 니은자로 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조금 돌더라도 좀 신호가 수월한 곳으로 다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업장이 많다 보니까 업장 컨디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건이 빨리 나오는지 뭐 가면 나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네요.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이 업장은 무조건 시간이 채워져서 나온다는 같은 치킨집이어도 튀김기를 2개 갖고 있냐 3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배달을 잘 빼는 업장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업장에서 숙달이 잘 돼서 주문이 몇십 개 똑같이 30개씩 밀려 있어도 자기네들이 소화를 빨리 해서 저희 배달을 빠르게 이제 해주는 그러면, 업장들은 저희들이 이제 선호하죠. 왜냐면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스를 잘못 짜면 예를 들어서 3개가 한 번에 들어왔는데 코스를 잘못 짜면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미리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음식이 안 나와서 기사님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어쨌든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제 욕심에 음식이 늦거나
컴플레인 걸리면 저희가 다 물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또 고려를 하면 되게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좀 저는 네. 솔직히 좀 하루하루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고 크게 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없는데 네. 이제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크게 나는 사고는 오토바이가 불법을 하고 있을 때 네. 차량도 불법을 하는 순간 정말 큰 사고로 이어져. 그러니까요. 사실 오토바이 사고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벼운 사고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 때문에 특히나 보험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보험도 따로 들고 있어요. 아, 그거 잘하고.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돈을 좀 더 내고 네. 제가 다쳤을 경우나 네. 혹은 제가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제 책임 한도를 넘어서 저한테 이제 부과되는 걸 좀 한도를 늘려놨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1년 해보니까 뭐 똑같이 돈이 더 비싸질 수는 있어도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혹시나 문제됐을 때 그냥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하루 더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몇십만 원 비싸도 좀 비싼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거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네. 이제 저는 코로나 전부터 해서 코로나도 겪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그만큼 위험하고 그죠. 남들 쉴 때 일해야 되고 그죠. 예. 남들 여행 갈 때 저희가 바쁘고 눈 오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이 전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열에 8명은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 그렇죠. 이게 뭐 아직 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나 이 면허가 취득이 되면 바로 하시는 친구들.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위험도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하루 벌어가는 만큼 벌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 중에.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유흥을 빠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돈을 모아서 뭐 좋게 가는 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아직- 반면에 또 엄청 생활력 강하신 분들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제 네. 진짜 투자 보러 오셔서 네. 6시에 직장 끝나고 네. 밤 12시까지 알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고 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